이 동네는 왜 유명할까? 세 번째 지역은 바로 과천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이 어디냐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판교,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과천입니다. 과천은 고작 인구 8만의 작은 도시인데 땅값은 가장 비싼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도대체 과천이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 앞으로 과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에는 여유로운 자세로 접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과천은 서울? 네, 과천시 출범 전인 1942년 정부 제2청사가 먼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년부터 정부 부처들을 시작으로 85년에 당시 시흥군 과천면 과천출장소 일반전화 가입자들까지 이때 서울통화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따라서 광명시와 더불어서 과천시도 서울특별시의 공익지역번호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천인지 서울인지 구분할 수 없다. 좀 특별한 요소로 볼 수 있겠죠. 2. 과천은 누구 땅? 이 과천의 전체 면적 가운데 이 중앙정부, 대통령이 운영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서울시가 각각 33%, 26% 이게 합쳐서 약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중앙정부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 반면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땅 지분이 겨우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건 사업이 되게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3. 그린벨트. 2021년 기준 과천시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 제한구역 비율이 무려 83%입니다. 그린벨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그린벨트에서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들을 공지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판교가 동판교에 비해서 녹지가 많아서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말했는데, 과천은 시 자체가 자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에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옛날로 따지면 그냥 산골짜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죠. 4. 과천의 사계절. 봄에는 서울대공원 벚꽃길을 걷고, 여름에는 관악산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가을에는 청사 인근 은행나무길을 걷고, 겨울에는 눈 쌓인 관악산 청계산을 감상하면 해가 바뀌는 도시라고요. 지금 우리 사진에도 보이지만 이렇게 벚꽃, 계곡, 가을 단풍이랑 겨울 산자락까지 이렇게 사계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아주 끝내주는 도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 자랑금지구역. 이게 과천이 인구 8만이어서 도시 규모는 되게 작은 편이지만 과천에서는 절대 돈, 직업, 학벌 자랑을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8만 명의 가장들이 대부분 고스펙 연봉자이기 때문이거든요. 행정 중심 위주라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은데 정부 청사이기 때문에 상급 부처들만 있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아저씨인데 알고 보니까 상급 공무원, 알고 보니 차관 이런 식인 거죠. 6. 김영란법. 공무원들이 워낙 많은 동네다 보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과천 상권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만큼 공직자가 많고 또 그만큼 청탁도 많았고, 그만큼 이제 공무원들이 조금 비싼 음식들을 먹거나 대접받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7. 김연아. 이 과천 지역은 김연아 선수가 누비던 시민회관의 역사를 시작으로 이제 다수 종목에서 국가대표 유명인을 많이 배출하는 스포츠 명문으로도 유명합니다. 스포츠로 유명하고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진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서 태어났고 과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정작 학창 시절은 송파구에서 했지만요, 어쨌든 출신지인 건 변함이 없죠.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는 과천 중학교 출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과천은 어떤 곳인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10. 과천은 서울시청 기준의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직선 거리로 15.4km입니다. 네, 과천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과천이라고 하면은 요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과천 본도심,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재건설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지정탑,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확정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지역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과천지구, 그다음에 과천 주암지구,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장군마을까지 확장해서 지금 일종의 3기 신도시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끝나고 나면은 과천이 이만큼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과천 본도심이랑 여기 레츠런 파크, 서울 경마공원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있었는데, 무려 이제 구역들이 무려 아래 위로 이제 더 길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지금 8만 5천 명이 조금 덜 되고 있는데, 방금 언급했던 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15만 명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 면적은 이제 35.86제곱킬로미터로서 구리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면적이 좁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시는 구리시, 두 번째는 과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4. 계획도시. 중앙행정 및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서 형성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용산, 한강 이남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우리가 경복궁을 타고 가서 용산,
서초구 딱 내려와서 과천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천의 입지가 되게 안보 전략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천이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런 원동력이 1970년대 후반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정부 서울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간이 부족하고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제 지하 대비 시설이나 이런 벙커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았던 입지가 과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과천을 제2정부청사로 선정하게 되었죠. 15. 정부청사. 3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경제행정 중심지로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고성장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이제 각 중앙부처들이 위치했었고 2012년부터는 이것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제 다 가게 된 거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6. 막권세. 지금은 레저세로 바꿨는데 예전에는 막권세, 즉 이제 막권 사는데 이제 들어가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레츠런 파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서울경마공원이었거든요. 이 서울경마공원에서 얼마나 이제 경마를 많이 했으면은 이제 과천시 재정 자립도가 이제 90%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도시가 좀 작은 탓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막권세 덕분에 뭐 복지 비용이나 뭐 성장 동력을 위한 자주 기능이 충분했는데 이게 이제 레저세가 개편되면서 단순한 지방세가 아니라 도세로 이전되고 이제 도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 과천시 너희만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시에 이 막권세를 좀 나눠주게 되었기 때문에 세수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세금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막권세도 줄어들었지, 중요 정부 부처도 전부 다 세종으로 이러겠지, 도시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렸는데 이런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과천 비전 2040년 이런 걸 이제 추진을 해서 뭐 3기 신도시, 이제 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레츠런 파크로서의 변모 이런 것들을 조금 2040년 정도가 되면은 과천 인구가 15만 명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17. 3기 신도시. 당초에는 이제 과천도 3기 신도시에 포함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라 신도시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과천 지구는 신도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공공주택지구 혹은 대규모 택지지구라고 이제 명명하는 게 옳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행정적으로는 3기 신도시라고 부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관용적으로는 신도시라고 볼 것 같습니다. 8. 부자동네. 2020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으로 과천시의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혹은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이 초과인 고액 자산가가 전체 시민의 무려 45%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서 3위, 대한민국 3위라고 하는데 그만큼 재난지원금을 덜 받았다는 의미죠. 19. 디즈니랜드. 이게 2002년 과천시 일대 이제 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디즈니랜드 유치가 이제 불발이 됐죠. 그 디즈니랜드가 이제 중국 상하이로 발길로 돌렸고요. 이런 규제만 조금 완화되고 좀 그랬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디즈니랜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한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고 다행히 뭐 레고랜드는 강릉에 유치했지만 뭐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2월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시군구별 소재 직장인의 월 평균 급여가 나오는데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426만원, 영등포구가 415, 쭉쭉 가는데 울산 북구가 381만원, 그리고 7번째가 경기 과천시가 372만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보다 과천보다 울산이 조금 더 눈에 띄더라고요. 울산이 이렇게 연봉이 높은 거는 이제 현대중공업 때문이겠죠. 그만큼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그 위용, 그 위상이 대단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고작 8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임금이 전국 7위라는 거는 진짜 과천이 좀 대단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백남준 작가가 만든 다다이선이라는 작품이 있는 걸로 유명하고요. 또 2022년 고인이 되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국립현대미술관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2. 범죄율. 이거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성범죄자가 단 한 명도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과천이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발령 선호 지역 거의 영순위라고 할 정도로 과천이 공무원 생활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작지, 시민의식은 뛰어나지, 큰 사건 사고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 하중 지수 순위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경마정 덕분에 재정 자립도가 90% 이상이었을 때에는 공무원 관사를 수십 채씩 보유할 정도로 공무원 복지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23. 경관축. 과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 계획이 엄청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관축을 엄청 엄격하게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디서든 이제 이 관악산이나 청계산을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정부 과천청사 1청사인데 이렇게 쭉 따라서 과천 위버필드, 그 다음에 레미안 슈르, 반대쪽에 있는 이 청계산까지 다 보인다라는 거죠. 관악산을 끼고 청계산까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경관축을 딱 만들어 놨다라는 거.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과천 정부청사에서 시작해 보면 이렇게 쭉 뚫고 나와서 자 위버필드 걸리는 거 없죠. 그 다음에 레미안 슈르도 걸리는 거 없이 관악산과 청계산 양쪽 모두 볼 수 있게 아주 멋지게 설계가 되어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신천지. 대한민국에서 사이비 종교하면 가장 악명 높은 게 신천지잖아요. 이 신천지 뭐 증거장막성전 이 본당이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 10층에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특징이 흰 셔츠와 검은색 하의, 일명 모나미룩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 신도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과천 시민들은 이제 이들이 이제 예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지니는 이제 수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절대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요일이나 일요일 날 모나미룩 입고 이제 과천 돌아다니면은 신천지로 오해받기 딱 좋다라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찾아볼까? 신천지 모나미. 요런 식으로 예 이렇습니다. 이제 신천지 모나미룩 요런 식으로 이제 과천에서 이렇게 다니면은 그냥 다 신천지 되는 겁니다. 조금 불명예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단 종교에서도 선호할 정도로 이 동네가 기운도 좋다는 의미니까 그런 것도 좋다고 보면은 좋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25. 과천 성당인데 교구는 수원 교구더라고요. 이 과천 성당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에 고딕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성당이라고 해요. 이제 실제로 보면 건물이 되게 예쁘다고 합니다. 굳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성당이나 절 같은 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뭐 과천 시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과천 성당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가실 때 모나미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쫓겨나기 딱 좋거든요. 자, 교통호재 한번 살펴보죠. 26. 2018년 12월 이제 GTX-C 정부 과천 청사역이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완성이 되면 이제 정부 청사역에서 양재, 삼성역까지, 그 다음에 왕십리까지도 한 번에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원으로 가는 것도 좀 편해지고 아무튼 이게 GTX 덕분에 아파트값, 땅값 여러 군데 올려놨습니다. 근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건설되고 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7. 정보타운역, 우리가 지정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정타역에 또 들어선다고 해요. 요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지정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움직이기 편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인덕원이나 평촌 가는 것도 편할 테고, 여기 서울 가는 것도 더 편해지겠죠. 이 역이 빨리 생겨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삽을 못 떴다고 해요. 빨리 준공돼야 될 텐데 말이죠. 28. 과천 위례선. 과천 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민간 제한 사업으로 사업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할지 말지 최종 결정 단계에 왔다고 해요. 이 노선만 완성되면은 과천에서 이제 대공원역 지나서 양재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수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행복된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긴 한데, 왜냐면 GTX-C가 생기면은 어쨌든 삼성역까지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위례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천 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위례에서 서울로 가기 위한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과천은 생기면 좋은 거 요 정도 느낌으로 저는 보여지네요. 물론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29. 이제 정부 과천청사의 굵직굵직한 이제 정부 부처는 세종시에 다 옮겨갔지만 정부 청사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8,000명 정도, 그러니까 인구의 10분의 1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천 인구의 10분의 1이 공무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이제 행정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공무원도 많다라고 보면 되겠다.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뭐 통계청, 방통위, 그다음에 법무부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뭐 굵직굵직한 거 많이 있죠. 30. 지식정보타운. 자, 여기 이제 제2의 테크노밸리가 될 것이냐 요거거든요. 600개의 기업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많이 입주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계속 개발 중이니까 정말 2040년이 되면 판교를 넘어설 정도로 거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야 되겠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GTX가 뚫려서 수서까지는 뚫렸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삼성역까지 뚫릴 예정이죠. 이제 반대로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도 GTX-C가 뚫리면은 이렇게 삼성역까지 금방 갈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서초구나 강남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이제 이 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부럽죠. 그냥 부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지금 과천이랑 서판교랑 거리랑 8km밖에 차이 안 나요. 청계산이 참 영험하긴 영험한가 봐. 자, 31. 자, 상권이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 보이시는 중앙공원 분수대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정부 청사역 주변에 이렇게 오피스텔이랑 오피스가 생기면서 상권이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넓어졌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지금 너무 좁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과천역에서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에 이제 평촌이 있고, 강남까지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3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사당까지는 18분이면 갈 수도 있고, 굳이 놀거리들이 엄청나게 형성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같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종 근린생활 시설 이 정도만 있으면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상업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물가도 비싸고 권리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 시민이 아니라면은 뭐 과천에서 장사하겠다 말고는 뭐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중앙공원이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줄여서 이제 과천 시민들은 중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중국에 있는 중공 그거 말고 그냥 중공. 여기가 이제 과천 시민들이 약속 장소로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공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시는 요 부분이 그냥 상권의 전부예요. 그래서 상권이 너무 작아. 그렇습니다. 33. 상권이 작으니까 유흥할 수 있는 것도 한 군데도 없어요. 간단한 호프집 정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물가가 좀 비싼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관 때문이겠죠. 유흥업소 허가를 사실상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흥업소들이 밀려나서 이제 북쪽으로는 사당역, 그다음 남쪽으로는 인덕원이 있는 안양 쪽으로 조금 많이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천이 여기 있다면은 유흥지점은 여기 있고 이제 인덕원 쪽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공무원들이 많은 뭐 구청이나 이제 이런 시청 주변으로는 되게 중심 상업가가 형성되고 유흥과 환락가가 엄청 많기 마련인데 과천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34. 무상급식. 2001년에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최초로 무상교복도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복지가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했을 때 포퓰리즘이다 이런 게 되게 말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천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네요.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거의 130만원, 학생 1인당 거의 85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 용돈보다도 훨씬 많네요. 36. 평준화의 피해자. 이 과천이 초등학교는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가 4곳밖에 없어요. 과천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적용 지역인데 이제 선지원 그다음 후추참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과천시 내 모든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1등급 따기가 좀 어렵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안양시 쪽으로 고등학교 일지망을 쓰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37. 과천고등학교. 요 4개밖에 없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 과천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도 좀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좀 유동적이긴 해도 이제 한 해에 약 20명 가량이 서울대를 진학하고 있을 정도로 거의 전국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과천고등학교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 과천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 안양 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되게 웃기죠. 안양에 있는 학생들은 과천으로 가고 과천에 있는 학생들은 안양으로 오고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38. 이렇게 종합해보면 과천은 유초 중학교 교육 환경에는 되게 좋은 편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준화 때문에 과천 고등학생들은 꽤 고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교 입시생 한정으로는 과천은 그리 좋은 동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천의 부동산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재미, 뭐 위치, 역사, 사실, 뭐 교통, 일자리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천이 어떤 동네인지 알았으면은 이제 과천의 현재 시세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는 게 이제 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39. 시세.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 그래서 이제 경기도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평당 1,000만 원을 돌파했고요. 2002년이나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의 평당가를 넘었다고 합니다. 경제에 관심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리먼 사태라고 하잖아요. 요런 것에 더해서 세종으로 청사 이전, 그 다음에 이제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이런 개발 속도가 쫙 떨어졌다고 해요. 그 브레이크가 팍 밟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노후 건물 비율이 40.9%로 수도권 1위였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평당가가 제일 높은데 건물들은 제일 노후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땅값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41. 평당가. 2024년 2월 기준으로 과천 아파트 평당가는 6,677만 원까지 이었습니다. 여전히 강남구, 서초구 이어서 3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과천시. 그러니까 송파가 아니라 과천이 평당가가 더 비싸다라는 거죠. 용산도 아니고 말이죠. 참 눈여겨볼 만한 부위입니다. 그만큼 과천이 저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더 큰 것 같고요. 확실히 이 과천의 이제 녹지 주거 환경을 보고 있으면은 이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곳보다 살기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이겠죠. 42. 이제 과천이 인구가 적어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천에 특별공급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시도한 사례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전입에 성공하기만 하면은 특별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제 과천에 살려면 주머니 사정도 좀 특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공급이 뭐 어쨌든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이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분들한테 이제 아파트를 싸게 주려고 하는 정책인데,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오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천 같이 땅값 높은 곳에 굳이 특공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안 될 것 같다. 43 재건축. 여기가 지금 과천 원도심인데요. 과거에 총 12개 단지까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공 4단지, 그다음 주공 5단지, 그다음 주공 8, 9단지, 그리고 주공 10단지 3기 재건축 예정지를 빼고는 거의 재건축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뭐 레미안 에코팰리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3기 신도시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12단지, 이제 13단지 같은 경우에도 레미안 센트레빌이랑 수자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과천시는 이제 경관 미관 규제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양산형으로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용적률도 까다롭고 건물의 위치나 그 일조량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과천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들은 머리가 깨질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44 원도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천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가 과천의 대장주라는 거. 이제 2020년에 입주됐으니까 이제 거의 뭐 신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가장 먼저 재건축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 레미안 에코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하천이 있고요. 500년 넘은 회화나무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과천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미안 원마제스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층 아파트고 용적률이 8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했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천주공 10단지가 이제 미래의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는 8, 9, 10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천이 경기도 집값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설계만 봐도 너무 아름답게 잘 설계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원도심의 아래쪽에 지식정보타운, 일명 지정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45. 이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주거 플러스 일자리까지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2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여의도 공원의 6배, 총 사업비는 1조 6,480억입니다. 기업이 일단 600곳 예정이라고 하는데 600곳이 다 들어올지 뭘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8,100가구가 예정되어 있고요. 3인 가구라고만 가정해도 적어도 24,000명은 유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호선도 들어오고요. 이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입주가 되었죠. 여기가 지금 평당가 2,403만 원으로 되어 있고 8억 로또 소문에 이제 위장 전입이 굉장히 기승이었던 단지로 유명합니다. 46 3기 신도시로 알려진 주암지구, 과천지구, 장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택지를 조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건설 사업 발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7 이제 과천의 대장 아파트인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매물 평균 가격이 21억 7,500입니다. 자, 평형대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가장 넓은 평수인 76평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차 안 나와 있죠. 과천의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물 가격이 21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9평, 그러니까 84제곱미터가 21억대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비싼 동네다라는 걸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 레미안 에코팰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내에 하천이 흐른다고 했는데 양재천이고요. 이거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면 좀 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49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또 핫했던 아파트였던 과천 디에트르 버스티지. 여기가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15억, 13억, 14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매 제한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 묶여서 이제 아직은 분양가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딱 풀리고 나면은 지금 요 시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10몇 억씩 한다고 해도 진입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왜 유명한데? 과천은 85%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보유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 친화 도시입니다. 이제 보통 이 정도 녹지면 시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철저하게 계획된 행정 도시인 덕분에 가장 비싼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 대부분이 공무원들인데 그 공무원 중에서도 핵심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 길 지나가면은 5급 6급이라는 거예요, 최소. 그렇게 고위 공무원이 많은 지역이었고 심지어 이제 과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우리가 장군, 원스타 투스타 이런 예비역 원스타 투스타들이 거주하고 있던 장군마을도 있거든요. 서울 경마공원, 그러니까 레츠런 파크에서 발생되는 세금 덕분에 부족함 없는 행정을 펼칠 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서초구와 강남구가
도로가 다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강남 강북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북보다 오히려 강남 접근성이 더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 서초에 일자리가 있지만 나는 녹지가 많고 좀 평화로운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 과천이 최고의 선택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의 호파로 떠오르던 판교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과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지금은 핵심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다 이전했기 때문에 일자리 이슈가 조금 더 있기도 했고 뭐 김영란법 때문에 상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8,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이제 그대로 바톤 터치해서 지금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과천 2040 이제 지식정보타운을 필두로 재건축과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GTX-C, 뭐 위례가천섬, 이제 4차선 추가 연장 이런 각종 개발 호재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도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결코 이제 과천의 부동산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천에 어떤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곳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나 이제 원도심, 지정타, 앞으로 생길 3기 택지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GTX-C가 완공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호재를 볼 수 있는지 지정타역에 들어서면은 그 부근 아파트 값도 20억에 근박할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억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통화가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투자자들이 계속 이동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잘 익히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위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니까 항상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좋은 과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과천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우리가 부동산 업계를 항상 놀라게 하는 곳이 있었죠. 그것이 어디냐면 세종입니다.